얼마 전에 후배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선배님, 저 다음 달에 퇴사하려고요. 부업이 너무 잘 돼서요. 이번 달에 월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벌었어요. 저는 그 카톡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고 주변에서 똑같은 이유로 퇴사했다가 1년도 안 돼서 후회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배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업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퇴사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퇴사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실 거예요. 먼저 제가 그 후배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후배는 표정이 완전히 밝았어요. 눈이 반짝반짝했고요. 선배님, 저 진짜 이번 달에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서 월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직장 안 다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위험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부업 수익에는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있어요. 스파이크, 그러니까 갑자기 한번 확 튀어오르는 구간이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갑자기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나거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거나 블로그 글이 갑자기 검색 상위에 노출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달 수익이 평소의 2배, 3배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음 달에도 이어지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입소문은 금방 사그라들고 알고리즘은 또 다른 영상을 밀어주고 검색 노출은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면 금방 밀려나요. 그러니까 딱 한두 달 수익이 좋았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고 내 실제 수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후배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 수익이 몇 달째 유지되고 있어? 후배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달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죠. 이건 아직 퇴사할 때가 아니라는 걸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부업 수익이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월급보다 높게 유지됐을 때 그때부터 퇴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요. 고려입니다. 결정이 아니에요. 한두 달 잘 됐다고 퇴사했다가 그 다음 달부터 수익이 반 토막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후배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 지금 직장이 월급만 준다고 생각해? 후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럼요, 월급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직장은 월급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첫 번째가 4대 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을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줘요. 근데 퇴사하는 순간 이걸 전부 본인이 내야 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확 올라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가 퇴직금이에요.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여요. 지금 3년 다녔으면 3개월치, 5년 다녔으면 5개월치가 이미 쌓여 있는 거잖아요. 퇴사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안 쌓입니다. 세 번째가 신용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대출, 전세 계약, 신용카드 한도. 이 모든 게 직장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퇴사하고 나서 전세 대출 받으러 갔다가 한도가 확 줄어서 당황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네 번째가 커리어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경력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부업이 안 풀렸을 때 다시 취업하려고 해도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매달 월급날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 직장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부업 수익은 이번 달에 500 벌었다가 다음 달에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불안감이 쌓이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퇴사하고 나서야
직장이 이런 걸 다 해줬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로 제가 후배한테 한 말은 이거예요. 부업 수익이 갑자기 늘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 후배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좀 쓰고 있죠. 오래 참았으니까요.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부업 수익이 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쓰는 게 아니에요. 쌓는 겁니다. 퇴사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이라면 부업 수익이 늘어나는 시기에 무조건 비상금부터 만들어야 해요. 최소 12개월치 생활비가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왜 12개월이냐고요? 부업이 잘 안 풀리거나 수익이 뚝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조급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1년이거든요. 비상금이 없으면 수익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업 수익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월급의 1.5배를 넘기고 있나요? 단순히 월급이랑 비슷한 수준이면 안 돼요. 퇴사하면 4대 보험을 본인이 내야 하고 세금도 더 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1.5배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돼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금 12개월치가 현금으로 준비돼 있나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 자산 말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3,6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수익 채널이 2가지 이상인가요? 수익 구조가 한 가지뿐이라면 그게 흔들리는 순간 전부 무너져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유튜브 혹은 스마트 스토어와 강의 판매처럼 서로 다른 수익 채널이 2가지 이상 있어야 안정적이에요. 네 번째, 향후 1년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나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다음 달에 뭘 할 건지, 6개월 후에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 1년 후에 어떤 구조로 수익을 만들 건지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계획 없이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에요. 다섯 번째, 앞으로 12년 안에 큰 지출 계획이 있나요? 결혼, 내 집 마련, 전세 계약, 자동차 구입. 이런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직장인 신분일 때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출 한도도 다르고 심사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요. 퇴사하고 나서 대출 받으려다 조건이 너무 달라서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 이 5가지를 다 설명해주고 나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5가지 중에 지금 몇 개나 해당돼? 후배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퇴사하는 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야. 안전망도 없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야. 후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은 언제 퇴사하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5가지가 다 준비됐을 때 그때는 내가 먼저 가라고 해줄게. 그리고 그때의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진짜 독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부업으로 독립을 꿈꾸는 것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근데 설레는 마음과 준비된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좀 올랐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이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 시기예요. 비상금을 쌓고 수익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가 됐을 때 퇴사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퇴사하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퇴사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부업을 본업으로 키워나가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퇴사 고민이나 부업 이야기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